3. 적용 계획과 설계 일반. 우선 첫 번째 적용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참고하는 계획을 할 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레크레이션을 공간을 설계할 때 우리가 계획을 하는 방법이 지금 첫 번째 에스골드라는 그 학자가 접근 방법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걸 찾으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설명을 가지고 이게 무슨 방법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자원접근법. 자원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 자체가 용어가 답이 있습니다. 자원.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번에 보시면 물리적인 자원 또는 자연 자원이 레크레이션의 형태,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장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이용량을 추정을 할 거냐, 그 양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제한한다. 그 양이 많으면은 많은 인원수를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적으면은 적은 인원수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번에 보시면 인간의 요구보다는 자연 환경을 우선시 고려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접근법. 활동접근법은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A에 보시면은 레크레이션의 활동의 과거의 참가 사례, 그러니까 앞으로의 레크레이션의 기회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지형이 있습니다. 그 지형에 야영하기가 딱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캠핑 쪽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캠핑을 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영장을 설치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활동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번에 보시면은 자원보다는 이용자의 측면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접근법. 경제는 돈하고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A에 보시면 어느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 예산 규모가 레크레이션의 양, 유형, 입지를 결정한다.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레크레이션의 공간을 계획을 할 거냐. 돈이 많으면은 아주 거대한 지역에 대형으로 설계를 할 거고요. 금액이 작으면은 작은 지형에 유사하게 그 레크레이션의 공간을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이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태 접근법. 행태, 어떠한 행동을 취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A에 보시면 대중이 여가 시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 행동 패턴에 맞춰서 계획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면은 우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이어졌었죠. 예전에는 각각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한 건물의 모든 시설이 다 있죠. 이런 이제 행동의 패턴을 보고 계획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C번에 보시면 잠재적인 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관련시킨 접근 방법이 바로 행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 말 그대로 앞에서 나왔던 4가지를 종합해서 어떤 결론을 낳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4가지의 경우만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자원, 그다음에 활동, 그다음에 경제, 행태, 여기 4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계획 및 설계의 기초. 첫 번째, 조경계획의 과정, 기본 전제, 목표 설정. 어떠한 공원을 만들 거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린이 공원에 해당되는 부지가 있겠죠. 그 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우선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 새로 들어왔던 어린이 공원 아니면은 더 그거보다 발전된 어린이 공원 이런 거를 이제 자료를 우선 조사를 한 다음에 대지 분석 어디 지역에다가 이제 하는데 이때 그 지역의 환경이 어떠냐, 뭐 경사가 급하냐, 아니면 물이 많냐, 이런 이제 자연 환경 같은 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 분석. 기능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어린이 공원을 이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여기가 오히려 그 버려진 땅으로 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본 계획 구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공원에는 어떤 공간이 나와야 되느냐, 뭐 휴식 공간이 있어야 되고,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이제 공간들의 배열을 따라서 어느 쪽에다가 북쪽에다가 휴식 공간을 둘 거냐, 아니면은 서쪽에다가 둘 거냐 따라서 대안을 여러 개를 뺍니다. 그 중에 좋은 거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되죠. 계획에서 평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세부 설계, 이제 시공이 들어가기 전에 도면을 이제 실시 설계라고 합니다. 그 설계 도면을 끝내고 이제 시공으로 들어가게 되죠. 시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차후에 공사가 오픈하기 전에 잘 시공이 됐는지 확인해 보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봤던 내용이 지금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봐주시면은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우선 첫 번째 조사 분석 보겠습니다. 조사 분석에서 첫 번째 대지 분석. 그 지형의 땅에 대한 거죠. 자연적인 거, 문화적인 거, 미적인 인자, 땅, 물, 공기, 그 다음에 생물,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은 B번이 되겠습니다. 인문 사회 환경에 지금 인구, 토지, 그 지역의 교통, 시설물, 역사적인 유물이 있는지, 인간의 행태, 이게 바로 인문 사회 환경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이제 기능 분석은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양적, 질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말로 설명드리자면은 어느 정도의 수용을 할 수 있느냐 그 양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질적인 내용.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놀이기구가 있다면은 이 놀이기구를 요즘에 많이 그 플라스틱 합성수지 제품으로 나옵니다. 그런 이제 합성수지 제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해서 그 지역의 공원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능 분석이고요. 이런 이제 기능 분석과 앞에서 봤던 자연, 대지 분석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나면은 두 번째,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모아서 어떻게 구상을 할 거냐라는 거를 계획하는 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기본 구상이라는 겁니다. 이 기본 구상은 계획 및 설계의 기본 골격을 짜는 단계로 토지 이용, 그리고 동선, 중심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모난 땅에
어디에다가 유아공원을 하고 어디에다가 유아보다는 큰 어린이를 위한 운동공간을 둘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휴식 공간을 둘 거냐. 그러면은 들어오는 입구가 있죠. 입구에서 들어와서 사람이 놀고 휴식하고 어디로 빠져나갈 거냐. 이런 인간의 흐름의 그 길을 보고 우리가 동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토지 이용과 동선의 짜임을 짜는 게 바로 기본 구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구상은 보편적으로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가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에 유아, 그 다음에 여기에 휴식, 그리고 여기에는 어린이들의 운동 공간. 그러면은 길이 이렇게 이제 나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을 표시를 합니다. 공간의 모양과 어디 여기로 뭐 나가는 또 입구가 있다. 그러면 입구, 여기에서 서로 보조, 연계가 되는 공간의 흐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바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기본 구상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계획을 하게 되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계의 발전 및 시행. 첫 번째,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기본 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대안을 뺍니다. 그 대안 중에 좋은 점, 나쁜 점을 찾아내서 가장 좋은 최적의 안을 찾아내는데 이 최적의 안을 보고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휴식 공간, 그 다음에 유아, 그리고 뭐 어린이였다. 그러면은 입구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하자. 아니다. 입구를 이쪽에다가 두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린이들, 그 다음에 휴식 공간, 그 다음에 유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입구를 이쪽에다가 두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대안을 뺍니다. 그 중에 기본 조사한 것과 앞으로 우리가 시공업 계획하는데 좋은 최적의 안을 이제 뽑아내는데 그 최적의 안을 보고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설계. 기본 이제 계획 단계에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기본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본 설계가 바로 아래에 나와 있듯이 공간의 배치,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축척에 따라서 도면을 작성하는 게 됩니다. 배치 설계도 도로, 뭐 정지 계획도는 땅에 어디를 흙을 쌓고 어디를 흙을 깎고 하는 걸 보고 정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수, 식재, 시설물 이런 게 이제 시방서까지 작성되는 게 이제 기본 설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시 설계. 실시 설계는 공사가 들어가기 위한 이제 도면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보다는 시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설계도와 상세도가 있고요. 물량의 산출, 그 다음에 일의대가표, 내역서, 특기시방서 등이 첨가가 되는 게 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공.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감리, 시공이 잘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감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 이제 모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랄지 아니면은 수목, 식물에 대해서 꾸준히 유지, 커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거는 옆에 설명되어 있듯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전에 그 영향,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아무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고요. 이용 후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용자의 행태, 상태를 이제 조사하는 게 이용 후 평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의 기초. 제도의 환경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도 용구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용구에는 제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판 위에 수직,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T자, 그 다음에 T자라고 하는 거는 T자 모양처럼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T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책상에 머리에 왼쪽 귀퉁이 그 부분이 여기 이제 T자 머리 부분에 걸려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과 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I자라고 하는 거는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자가 제도 판 위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2차 시험을 보실 때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제도 우선 이제 책상이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제도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받치고 있는 다리죠.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아무런 게 없이 민자로 이제 되어 있으면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T자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최신식 이제 학교에서는 이 T자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가 아예 책상에가 이게 이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위아래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게 이게 이제 I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각자가 있죠. 삼각자를 준비를 하실 때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직각 삼각자와 이등변 삼각형 45도자죠. 이런 이제 자 두 개가 세트로 이제 담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선을 긋거나 아니면은 여기 위에다가 직각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60도 자를 가지고 긋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기 때문에 수직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삼각 스케일, 축척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cm 뭐짜리도 있고 18cm, 뭐 15cm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 면이 세 면이죠.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뭐 100분의 1, 200분의 1 이렇게 해서 100분의 1부터 600분의 1까지 쭉 한 면에 두 개씩 해서 6개의 축척자가 그려져 있는 게 이제 삼각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만 되어 있는 거는 뭐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만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모양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 자가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곡선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유곡선을 그릴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이제 굽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개의 이제 곡률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릴 때 이제 쓰는 자가 이제 곡선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퍼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곡선자를 쓸 때 운영자라는 게 있어요. 이 운영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뱀처럼, 지렁이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구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을 주면은 더 곡선이 곡률의 반경이 이제 더 작아지는 게 되고, 펴면은 곡률의 반경이 이제 더 커지는 거고, 이게 이제 운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곡선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곡선자랑 같이 참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도사항 1번 도면은 원칙적으로 표제란을 설정하게 됨. 그래서 도면의 우측이나 하단부 도면의 철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에다가 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표제, 제목이죠. 표제란이 지금 오른쪽에 도면의 오른쪽에 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철을 위에다가 하게 된다. 그러면 위에가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도면이 있고요. 아래 부분, 하단 부분에 이 도면의 이름은 뭐고 스케일은 어떻게 되고 방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아랫부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오른쪽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표제란에는 공사명, 도면의 이름, 축처, 설계자 이름, 도면 설계도의 이름, 그다음에 제도 일자 등을 기입을 하고요. 평면도상에는 축척과 방위는 관례상 우측, 하단 부분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제란이 오른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거나 다 제일 귀퉁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 부분에 축척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0에서 5, 10, 뭐 20m다. 그러면은 그 위에 이 도면의 북쪽은 뭐 이쪽이 북쪽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데 이게 이제 하단 부분, 오른쪽에서 제일 밑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서는 제일 오른쪽,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위치상은 다 똑같습니다. 우측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도면은 장축 방향을 좌우로 놓고 도면에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긴 쪽을 이렇게 이제 놓게 되죠. 도면을. 왼쪽 부분을 철하게 됨으로써 왼쪽은 2.5, 나머지는 10mm입니다. 1cm죠. 1cm의 외곽을 긋는다. 왼쪽에 철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2.5가 아니라 25죠. 2.5cm. 2.5cm를 띄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북쪽, 그 다음에 동쪽, 그리고 남쪽은 1cm씩 여기에 간격을 1cm, 10mm 이렇게 해서 외곽 테두리를 두른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거 외곽을 선을 그은 이유는요. 이 종이가 공장에서 처음부터 직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 재단이 됐어요. 재단이 돼서 살짝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잘려 나갔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여기를 맞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도면이 삐뚤어지게 되죠. 직각이 서로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종이를 붙이고 도면을 그릴 종이를 붙이고 그 안에 외곽선을 긋는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수평선을 맞춰서 직각으로 반듯하게 그리겠다 하는 테두리 선이 되겠습니다. 배치도의 순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상세도, 스케치. 평면도는 위에서 봤을 때 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가 있고 벤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평면도라고 한다면은 인면도는 옆에서 봤을 때죠.
그래서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벤치가 있고, 이게 이제 인면도가 되겠고요. 네,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부분을 이제 절단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면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단면도라고 친다면은 이 구조물의 다리 요 부분이 이제 다리가 더 뭐 길게 들어가 있고 안에가 뭐 콘크리트 기초가 되어 있고 라는 거를 이제 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세도는 더 디테일하게 요 부분에 벤치를 더 상세하게 그리겠다. 보통 상세하게 그리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시공하기 위해서 보다 이제 정확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린 도면이죠. 그다음에 한눈에 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이제 스케치가 되겠습니다.